자, 안녕하세요. 우리 또 박스넷 시청자 여러분들. 네, 김범주 대표입니다. 자, 요즘 시장이 조금 불안합니다. 또 이제 연말을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산타 랠리를 좀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계속 우주 연속 좀 눌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디까지 또 저점 잡힐지, 또 일단 시장 점검, 수급에 의해서 한번 시장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박스넷 시청자분들에게 떨어지는 섹터들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이긴 하겠지만, 떨어지는 섹터는 비중 축소, 상승 올라가는 섹터는 매수. 예, 그렇게 전략을 써라. 그게 20주선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 뭐 좀 다뤄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제약주들이 또 한번 급등 사례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 오늘 방송도 뭐 참고하셔가지고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간까지 또 매매에 또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뭐 연일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코스피 주봉인데요. 이게 주봉이라고 하면 이게 주봉 단위로 이제 기준이 찍혀서 캔들 차트가 지금 모습이 나오는데요. 11월 첫째 주에 코스피가 2,500선까지 올라갔다가 한 2주 정도 조정을 받고, 또 이제 11월 말 부분에 2,500선까지 한번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이제 종가상에서도 마감이 또 떨어져서 마감이 됐고, 그리고 12월 달 들어와서 첫째 주, 두 번째, 셋째 주 모두 다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아쉽죠? 12월 달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딱 이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자, 미국장도 그렇게 좋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장 그나마 좀 버텼는데, 대한민국은 이제 외국인 매도세로 이게 스타트를 이렇게 끊었잖아요. 이게 12월 달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4천억, 3천억, 이게 코스피 수급입니다. 2천억, 4천억, 뭐 이것만 해도 벌써 1조 한 5천억 가까이를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가 매도, 들어왔다가 매도, 들어왔다가 매도, 매도. 뭐 매도를 이게 4천억, 3천억 이상 이게 팔진 않는데, 뭔가 강한 수급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수급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급표를 한번 봤습니다. 야, 지금 1조 원가량 좀 팔고 있는 건데요. 12월 달 들어와서. 자, 11월 달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얼마 정도 샀냐면 약 2조 8천억이라 아직 매수 우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11월 달에 얼마 샀다고요? 거의 3조 원 넘게 산 거죠, 사실상. 그쵸? 거의 4조 원 가까이가 샀는데, 어느 부분이요? 예, 여기 좀 장대 양봉 요 4주간에, 11월 달 이 4주간의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4조 원 가까이 샀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이 산 가격 대비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 구간으로서 좀 넘어갔다. 자, 그러면 10월 달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10월 달, 10월 말까지 요 구간대까지는 외국인들이 지금 3조 3천억.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샀던 물량을 여기서 일부 좀 차익 실현한 거다. 최근에 들어간 물량들은 아직 대량으로 매도 나오기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판단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10월 달 기준이 아니고 9월 달에는 이제 하락장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조금 팔았어요. 한 1조 6천원. 지금과 좀 비슷하게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가 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대부분 손실권이긴 하지만 조금 낙폭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월 달에는 얼마를 샀냐면, 8월 달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3조 6천억 정도 샀다고 볼 수 있겠네요. 8월 달이면 요 시기. 자, 지금 자리와 지금 이 시기, 이 단가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손실인가요? 네, 평균적으로 지금 손실 구간에 넘어갔다. 자, 그리고 7월 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달도 무려 2조 6천억 가량을 샀네요. 그러면 7월부터 8월, 9월, 10월, 12월 달까지 20일까지 얼마를 샀냐면 지금 매도한 구간도 있긴 하지만 토탈 합쳐서 10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에 주식을 10조를 매수를 했는데 우리가 이게 시장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수급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외국인 입장으로 한다고 하면요. 지금 매도세가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요 자리 박스권 대표적으로 2500선과 2000 조금 낮나 2200 물론 이제 배리어가 되게 크긴 한데 요 구간들이 좀 크긴 한데 여기에 박스권을 외국인들이 지금 10조를 매수한 상태고 저번 달까지는 11조였는데 최근에 이제 1조 원을 매도하면서 약 10조가 좀 된 상황이다. 자, 그럼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대량으로 매도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뭐 사실 뭐 경기 침체 이슈는 우리가 뭐 항상 하반기에 나왔던 얘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고 이제 내년 이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지금처럼 올해 2022년도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미국 기준으로 본다했을 때는 0%에서 거의 4% 가까이 4% 넘게 올라간 그런 역사적인 쇼크는 뭐 내년에는 좀 드물지 않을까. 못해도 최상단까지 약 5%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 기준금리는 지금 3.25%인데 3.75 또는 맥시멈 한 4%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또 한 번 충격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금리 인상으로서 뭐 경기 침체가 과속화된다 그러면 또는 진짜 금융 위기가 올 정도의 흐름이 된다 그러면 사실 뭐 금리 인하 제스처라든지 또는 부양책 이슈가 나오면서 또 증시 한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 10조 매수가 여기에 저는 매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하반기 거의 한 6개월 가까이를 지금 한 10조 정도를 샀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뭐 특별하게 큰 악재 뭐 진짜 뭐 엄청난 악재에서 깨지지 않는 한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계속 매집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외국인들이 또 이제 자기 손실 구간으로 떨어지면 또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방어 역할 그 역할까지도 조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런데 지금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어느 라인을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요? 네, 20주선 이게 주봉인데요. 코스피 차트인데요. 20주선, 그럼 이 노란 선이 20주선이라고 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주선이 전년도 뭐 7월 달에 이탈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올라갔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12월 달에 강한 랠리가 나오면서 한 번 정도 올라가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눌린 흐름이죠. 뭐 다시 이렇게까지 추세가 다시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외국인 수급이 과거 이때 당시와 또는 이때 당시와는 이때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여기 집중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가장 좋은 흐름은 이번 주에 여기 20주선 탈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탈환하지 못하면 다음 주에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2300선 뭐 이번 주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야, 여기 저점이 2300선을 깨지 않아야 되는데 뭐 일단 여기 추세가 좀 저점을 다지고 저점을 뚫고 고점 근처 여기 고점에서 밀렸잖아요. 다시 이제 2550 여기를 뚫으려고 하는 자리에서 다시 밀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박스권 그리다가 뚫어버리면 그때 가서 다시 25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흘러갔던 대형주들이 있어요. 비슷한 차트 흐름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SD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지금 수급선을 이게 주봉입니다. 삼성 SDI예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여기 저점은 안 깼죠. 그리고 다시 수급상 올라갔다 또 여기 떨어졌는데 여기 저점은 안 깼죠. 그러면 물론 중간중간 깨질 때는 있긴 하겠지만 저점 대한민국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는 2300선만 깨지 않는다 그러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20주선 이탈했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2500선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테마를 보면요. 지금 증시도 마찬가지고 증시도 20주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흐름이 약세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삼성 SDI도 그렇죠. 주봉상에서 지금 20주선이 밑에 있을 때는 종목들이 막 엄청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올라갔다가 물론 횡보했다 다시 깨긴 했으나 다시 올라가고 저점을 깨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수급선 위에 20주선 위에 있는 업종들이라면 탄력적으로 이렇게 강한 시세가 나왔던 사례들이 여러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제약주들도 당연히 바닥에서 수급선 위로 올라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제약주를 저번 주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게 경기 순환 주기로 해서 회복기, 저점, 회복기, 호황기, 정점, 후퇴기, 침체기, 저점 이런 경기 순환의 개념도 맞는데 저는 이 기준점이 되는 선을 차트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요. 저는 20주선으로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간이 1년 단위는 아니고 20주선이 개월로 쓴다 그러면 한 4, 5개월 정도 됩니다. 그쵸? 4, 5개월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중기 추세의 가장 기준이 되는 라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들이 만약에 20주선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침체기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 물론 이제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침체기가 꺾인다 그러면 일단 리스크 대응이라든지 또 리스크 관점에서는 종목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업종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밀렸다가 수급세 이탈에 다시 회복이 됐고 이러고 나서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밀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급선이 이탈이 되는 모습이 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본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만든 삼성 SDI 올라가면 또 한 번에 또 시세가 또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저점 42만 원이 안 깨지면 추세가 아직은 상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차트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는 침체기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침체기로 넘어간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회복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요. 대에서 이게 지루한 이제 우하향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기가 이제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다음 주까지 여기 50만 원 또는 여기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요. 이 업종 자체 또는 이 종목 자체는 추세가 떨어지면서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또 꺾여 있다가 올라간 종목들이 있겠죠. 20주선. 그 업종, 그 종목을 우리가 하반기, 마지막 남은 연말 하반기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 또 내년 또 이런 추세가 연정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저는 주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봉에서 한번 올라가면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동안 또 올라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6주라 그러면 내년 1월을 넘어서 2월 달 이상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또 테마적인 추세가 우리가 그래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어떤 테마를 봐야 될 것이냐? 자, 일단 저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시가총액 뭐 삼성전자, 뭐 LG에너지솔루션, 뭐 포스코, 뭐 금융지주, 뭐 이렇게 좀 대부분 큰 업종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체크해
해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봐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일봉에서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별표를 쳐볼게요. 이제 주봉에서 예, 20주선을 바닥에서 돌파. 예,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고점에서 꺾여가는 종목들은 최대한 피하시고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꺾였다가 올라가면서 20주선을 돌파하는 이런 지점에 있는 종목들은 예, 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 상위를 보니까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시가총액 46위, 29위 종목이지만 가장 눈에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종목들을 한번 봐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주선 이제 위에 있는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최근 이제 리오프닝,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뭐 의류, 또뭐 여행, 항공기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요. 굴착기 회사들, 엔터 회사들, 또 식음료 회사들, 그쵸? 이런 회사들 최근 흐름 좋고, 제약, 또 OTT, 또 진단키트 업종들은 또 올라가는 애도 있고 떨어지는 있긴 한데 최근에 좀 흐름이 괜찮았고요. 또 카메라 업종들, 5G 업종들, 금융, 최근 오늘 또 금융 업종들 메리츠라든지 또 제주은행, 물론 이제 매각 이슈로 올라간 거긴 하지만 이런 은행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주은행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자, 제주은행은 지금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뭐 지금 13,000원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언제 9월 달에 이 노란선을 위에 올라가고 나서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네요. 단 한 번도. 그쵸? 자, 그러면 이 자리를 깼다 올라갔다 하는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추세가 괜찮게 되어 있는 종목들이 20주선에 맞닿는 요런 자리에 들어갔다가 깨지면 비중 축소하는 전략으로서 그런 전략을 우리 이제 팍스넷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계속 권해드리고 있고 그게 가장 쉽습니다. 그게 가장 쉽고 또 어떻게 보면 잡생각들이 좀 줄어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이 들어가면 웬만하면 요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떨어지는 업종들과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함부로 또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비중을 축소하거나 이러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손절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심리적으로도. 또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래에 또 전망이 좋으니까. 그쵸? 이런 기준으로서 종목을 또 홀딩하는 기준이 또 되시는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뭐 이제 게임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보면 뭐 위메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 깨져가는 종목들에서 리스크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이제 지나간 사례를 본다 그러면 20주선 밑에 있는 종목들이 고통이 좀 상당하더라.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차트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봉상에서 20주선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좀 꺾여가고 있는 업종들이 2차전지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 또 로봇 올라간 업종들 떨어진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좀 조심, 또 철강도 조심, 건설 원전들도 지금 최근에 올라오지 못하고 자동차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자, 신재생 에너지들은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이제 이탈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업종들도 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중립이라는 거는 올라간 업종도 있고 떨어진 종목들도 있다. 뭐 이게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업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도 누구예요? 삼성전자는 위에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밑에 있다라는 거죠. 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오늘 또 신저점을 깨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78,000원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20주선 돌파하려고 하다가 깨져버리죠. 이러면 이제 이 추세가 하방으로 넘어가는 긴 또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지금 다행히 삼성전자가 좀 버티고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만약에 58,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수급성 이탈하면서
자, 그럼 삼성전자도 깨지고 SK하이닉스도 빠진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들은 대부분 우하향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깨지기를 우리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또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아직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도 아직 좀 지키고 있는 20주선 위에 있는 섹터들이 좀 많죠.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대부분 좀 떨어져 있고 화학도 뭐 대한유화라든지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 정도 지키고 있는데 대부분 좀 약세 흐릅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테마 최근에 좀 뜨면서 OTT랑도 엮이면서 또 카메라 업종들도 좀 엮이면서 좀 뜨는 업종들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또 이제 이것도 중립이에요. 또 시장이 또 떨어지면서 오늘 같은 날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주선 아래 섹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지금 올라간 업종들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안에서 만약에 들어갔다가 깨지면 당연히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하지만 20주선이 뭐 크게 올라가 있는 종목이 아니고 살짝 변곡점에 있는 구간들, 뭐 예를 들면 리오프닝에서 클래시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자, 오늘도 올라갔어요. 오늘도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 와서는 뭐 공격적으로 시장도 안 좋은데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요런 자리 있잖아요.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에 이렇게 주봉입니다. 자, 주봉상에서 그러면 언제 시기로 좀 보여야 될까요? 10월 달이네요. 자, 10월 달에 여기 이제 20주선 위에 올라갔을 때, 만약에 이제 종가상 주봉상에서 깨져서 뭐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고 하면, 당연히 뭐 비중 축소 관점이 되고 손절 라인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뭐 그래봐야 뭐 5%에서 뭐 6% 정도의 손절 구간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는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분할 매도 관점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주봉상에서 그런 거 봤을 때 이거 뭐예요?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난다라는 거죠. 무려 30% 넘게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자, 그럼 이 점을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자리에 있는 업종들이 바로 화장품인 거고 제가 이제 화장품 업종들을 우리 또 연말 연초에 또 적극적으로 보셔야 할 업종으로서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LG생활건강이 10조 정도 되는데요.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29위 정도 돼요. 시가총액이 순위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9월달, 10월달, 9월달도 약하고 10월달도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11월달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12월달도 좀 이어지고 있고 오늘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자, LG생활건강이 지금 차트 흐름이 아직은 매우 선방하면서 지금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차트 흐름을 만든 자료인데 일단 요번 주의 흐름이 매우 지금 좋게 가고 있다. 그쵸? 요렇게. 자, 안 보이시나요? 자, 여기 지금 5주선 위에서 오늘도 올랐어요. 코스피가 무려 오늘 1% 가까이가 떨어졌는데 지금 오히려 올라갔다. 자, 코스피가 지금 0.8% 떨어졌고 코스닥이 거의 2% 가까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버텨줬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뭐예요? 시장 대비 매우 강하다. 매우 강하다. 매우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자, 두 번째로 시가총액 큰 게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거든요. 7.6조고 46위 정도 됩니다. 이것도 비슷하네요. 자, 이제 7월달, 뭐 8월달, 9월달, 10월달 모두 이 노란선 20주선 아래에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 제가 뭐예요? 종목을 쳐다볼 종목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 수급에 대한 강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들어가기보다는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 그리고 돌파되는 시점이 어디예요? 자, 11월 달 돌파한다 그러면 만약에 들어가는데 또 깨져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이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매우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올랐나 볼까요? 아이구야,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올랐네. 오늘도 올랐어.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가 이렇게 지금 코스닥 2% 가까이 코스피가 1% 가까이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은 즉슨 시장 대비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오늘처럼 뭐 급락만 없다고 하면요 더 충분히 되게 15만 원 이상까지 탄력적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 흐름으로 좀 보여지는데, 자, LG생활건강이 이렇게 좀 떨어졌던 과거 주봉인데요. 21년도 170만 원대 종목이 지금 뭐 거의 70만 원도 안 하고 있는데, 자, 그럼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난 거 아니겠습니까? 치솟점 구간은 거의 뭐 거의 4분의 1 토막 난 거고, 그쵸?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왜 떨어졌을까 본다 그러면 너무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2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왔었는데 올해 지금 컨센서스 그러니까 추정치 4분기까지 포함해서 약 700억. 그럼 뭐예요? 실적이 지금 반토막 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차트는 바닥인데 내년 실적이 뭐 이거보다 좋다라는 뭐 보장은 안 되지만 증권가에서 지금 추정하는 수치가 약 9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지금 찍어서 올라가는 업종이라는 거죠. 차트도 바닥인데다가 실적도 바닥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턴어라운드, 그쵸? 턴어라운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적이 괜찮다가 급감할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반도체 업종들이에요. 그쵸? 지금 실적이 내년에 이게 1200억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1200억, 그러니까 반토막 수준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업종들이 이런 과정에, 이런 하락 파동이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요,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정도 되는데 2015년도는 2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좀 떨어진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15년도 대비해서 약 125%가 증가했는데, 시가총액은 이때 15년도 대비 지금 절반밖에 안 된다. 매우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차트가 비슷해요. 고점 찍고 나서 계속 1년 넘게 떨어졌고 30만원 주가가 이제 10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13만원까지 올라온 상태죠. 자,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나는데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종목도 올해 실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뭐 전년도에 300억 영업이익대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한 200억대가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350억이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실적도 바닥이고 차트도 바닥이다. 떨어지면 당연히 뭐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투자할 만한 가장 좋은 업종이라는 거죠. 뭐 다른 업종들은 좀 전략을 짜기가 정말 어려운데 왜냐면 오늘 올라갔다 내일 떨어지고 막 이렇게 좀 어렵게 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 화장품 업종들은 대부분 좀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화장품 업종들이 이제 올해 연말 또는 이제 내년까지 봐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수급선 20주선은 돌파하는 추세 상승 업종들이다. 자, 대형주 모든 종목들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관련주 뭐 예를 들면 코리아라든지 뭐 연우라든지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등등등 화장품 알고 계신 종목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느 종목 다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90% 이상 20주선 넘어갔을 거예요. 그쵸? 되게 상승 추세가 좀 강하다라는 걸 수 있겠고, 그리고 고점 대비 차트가 이미 5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메리트가 좀 될 수 있는, 그리고 올해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내년에 기대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차트가 꺾여가는 종목들 안에서 올해 실적이 좋았던 업종들이 이제 내년에 이제 꺾여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장품 대형 빅5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역시 아모레퍼시픽 또 지금 수급서 위에 있고, LG생활건강도 위에 있고, 아모레 G도 위에 있네요. 한국콜마도 위에 있고, 코스맥스도 위에 있다. 자, 그럼 이 업종들이 지금 좋다라는 건가? 좋다라는 거. 이게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5위까지 지금 나열한 거거든요. 근데 모든 종목들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물론 여러 개, 이것도 담고 이것도 담고 이것도 담고 이것도 담고 이러기보다는요, 여기 안에서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건 대형주인데 중소형주도 한번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3개가 좀 보여요. 최근 흐름이 좋은 게 실리콘2인데요. 실리콘2가 지금 20주 넘어서 3주 연속 반등이고요. 오늘도 물론 이제 10% 정도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바닥에서 좀 최근에 흐름이 좋고, 그리고 이제 애경 산업은 이미 올라온 지가 좀 된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 추세가 좀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당장 보기 좀 그렇긴 한데요. 만약 이제 18,000원 내외 구간, 요 정도까지 한번 조정 구간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NC 인터내셔널까지 이 종목도 지금 주봉상을 돌파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종가 기준을 깨진 적이 없죠. 자, 그럼 이 종목의 추세가 좀 계속될 가능성이 있을까? 계속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매우 좋아가지고 색조 아모레퍼시픽이나 로레알이라든지 이제 외국 색조 화장품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는 ODM 회사거든요. 근데 최근 실적도 좋아진 뿐만 아니라 차트 흐름도 매우 좀 잘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 업종들을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일단 대형주 및 실적주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선정을 하시고, 화장품 섹터 대형주들이 20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매매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장이 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게 반복하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3% 수익이든 5% 수익이든 수익 나오면 단기 트레이딩. 근데 이런 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수익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오늘이죠. 오늘 제가 지금 촬영하는 지금 시간이 이제 화요일인데요. 이게 지금 수요일 아침 방송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밑에 제 카톡 주소 밑에 이제 노란톡 주소 남겨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주소 들어오시면요, 제가 화장품 이 중 안에서 뭘 좀 들고 가면 좋을지 한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섹터 분류가 정말 이제 중요해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쪽은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이쪽일 것 같아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자, 최근에 2차전지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비중을 많이 담으신 분들, 게임주들, IT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 바이오. 이거 제약 흐름은 괜찮은데, 바이오 쪽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철강 업종들도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건설 업종 많이 힘들죠. 건설 업종들도 지금 20주선 넘었다가 다시 다 이탈이 됐어요. 웬만한 종목들은 다 20주선 이탈이 됐고, 원전 업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기업들이 다 20주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호재가 분명히 있죠. 호재가 좀 있어서 이게 20주선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저는 딴 거 보지 않고요. 그냥 차트만 보는 거예요. 차트만 보고 이게 20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볼 건 아니다. 올라오고 나서 공략해도 늦지 않은 부분이다. 자, 요즘에 또 이제 뼈 아픈 테마가 좀 자동차예요. 전 자동차 업종들 정말 좋아하는데,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최근 흐름이 매우 약하게 가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글로비스 모두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들은 일단 올해는 못 갑니다. 올해는 크게 반등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내년 기준으로서 전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들, 화학, 메타버스 이런 정도 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자, 식음료 업종들이 왜 좋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종목들도, 이거 오늘 같은 날
농심 이런 종목들 이게 지금 일봉이고 주봉 흐름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사셔야 되긴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이 막 더디고 안 가고 뭐 이러긴 하는데 20주선이 이탈되지 않는 자리가 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가지고 시장 어려운데 10% 이상 수익권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 뭐 삼양식품 이런 종목들도 아이고야 추세가 너무 좋네요. 그쵸?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롯데 칠성도 그러니까 수급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봐야 된다. 이게 정말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유긴 한데 한 종목만 올라간다 해가지고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종목 올라간데 그 업종 자체에서 어떤 종목이 여기 섹터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 분류하시는 거를 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노란톡에서 자주 매일매일 테마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고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이런 테마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 핸드폰 키셔가지고 붙잡기는 뭐 현대건설기계가 뭐 대표적이고요. 뭐 추세가 좀 좋고 현대 뭐 두산 인프라코어, 뭐 두산 밥캐, 뭐 진성 TC 뭐 이런 종목들 계속 가고 있고 엔터는 뭐 JYP라든지 뭐 SM 하이브도 최근에 넘어갔나요? 하이브도 좀 넘어갔네요. JYP 엔터, 뭐 YG 엔터는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대형, 뭐 아까 말씀드린 JYP SM 정도는 올라가 있고 하이브도 좀 올라가 있다. 뭐 제약주들은 뭐 대표 유한양의 뭐 한미약품, 대원제약 이런 종목들, 종근당 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크진 않는데 바닥에서 20주선 타고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휴마시스라든지 뭐 바이오니아라든지 뭐 최근 진단키트 업종들 중국이 이제 코로나 아까 리오프닝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이런 코로나 섹터들이 치료제 섹터들이 올라가서 좀 헷갈리실 수는 있긴 한데요. 뭐 차트만 보세요. 둘 다 올라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냥 차트만 보면 그냥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이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랩지노믹스는 올라갔다 다시 밀렸네요. PCL은 좀 올라갔고요. 자, SD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깨졌죠. 이것도 이제 좀 이제 슬슬 깨져가는 느낌을 받네요. 진단키트 업종들도. 자, 금융은 오늘 메리츠 금융 주주가 이미 여자리에서 올라갔잖아요. 요 자리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자, 뭐 비엔키 금융지주, 뭐 JB 금융지주, KB 금융 이런 종목들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다 좀 수급선 위에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주은행, 뭐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도 이탈했다가 이제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자, 오늘 이제 강의는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약주의 또 저번 주 또 제약주 얘기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분에서 15분 가량 또 이제 제약주 흐름에서 한번 다뤄드릴 테니까요. 잠시 후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주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20주선 위에 있으면 강세 종목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제약주들이 그래요. 반대로 20주선이 깨지는 종목들은 약세 테마 또는 우리가 이제 침체 테마들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제약주들은 조금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있으면서 강세 흐름이 나오는데요. 약세 업종들은 대부분 코스닥 플러스 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흐름이 약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셀트리온 뿐만 아니라 이제 JP 보건 헬스케어가 있어서 제약주들이 한번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차트가 아래쪽에 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절대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20주선 위에 있는 섹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이고, 아래에 있던 종목이 이제 바이오 업종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뭐 상위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 거의 1조 안팎 정도까지 해서 뽑아본 종목들인 거거든요. 가장 큰 거 삼바, 셀트,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한미, 유한, 대웅, 종무당, 일동, 부광, 영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이 좀 후발 주장보고, 그래도 뭐 대부분 한 7천억, 8천억 정도, 또 이런 종문당 종목들은 다 1조 이상 되고, 이런 종목들은 뭐 10조 이상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50조, 뭐 셀트리온도 뭐 24조 정도 되니까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었는지. 일단 첫 번째로,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게 노란 선이 20주선인데 이탈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80만 원만 안 깨지면 딱 좋을 것 같긴 하죠. 근데 80만 원을 깨진다, 뭐 75만 원까지도 깨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방 추세가 길어지면 안 돼요.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 줘야지. 이런 식으로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 줘야지. 계속 지연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약세 테마입니다. 자, 셀트리온도 지금 너물랑 말랑하는 그런 대형주인데요. 아직 뭐 큰 저점을 깨지는 않고 있긴 하거든요. 17만 원. 아직 저점을 깨지 않아서 아직은 한 방은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더딘 모습입니다. 이걸 한번 뚫어줄 수 있는 흐름이 와야 셀트리온도 강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박스권 구간인데 뭐 일단 20주선을 뚫지 못했죠. 그래서 하방 흐름인 거고. 자, SK바이오팜, 이 종목을 지금 최근에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빅4, 그러니까 가장 시가총액 큰 종목들 안에서는 그나마 20주선을 지금 돌파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위의 종목들보다 만약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권이 들어오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8만원 근처 이상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돌파된 종목이 뭐 이제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도 최근 흐름이 좋았고, 자, 그래서 SK 바이오 팜은 여기만 안 깨진다 그러면 추세가 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리고 이제 제약회사들의 흐름이 다 좋아요. 전반적으로는 한미약품, 수급선 뚫었고요. 유한 양행도 최근 뚫어서 박스권 구간이고요. 대웅제약은 아직 못 뚫었고요. 종문당 뚫었고, 일동제약 뚫었고, 부광약품 뚫었고, 영진약품 뚫었죠. 20주만 이탈 안 된다 그러면 제약 업종들이 뭐 중국 코로나라든지 뭐 추가적인 모멘텀을 잡고 나서 뭐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싹 한번 봐야 되겠죠. 코스닥은 시가총액 순으로 조금 내려봤어요. 일단 셀트리온이 코스피에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직은 최대 비슷하긴 한데 약하죠. 셀트리온 제약도, 제약이 그나마 좀 난 것 같은데 일단 뚫을락 말락 하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접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아이고야, 이건 뭐 추세가 좀 많이 깨져 있죠. 올라가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제약 업종에서도 지금 거의 후발주자고, 그러니까 이 선이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멀어지면 이렇게 하방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35,000원 요 내에서 이제 박스권 자리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주선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돌파하는 그림이 나와야 베스트한 거고, 최대한 안 깨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여기가 안 깨지는 게. 자, HLB 좀 약하다, 봐야 될 종목 아니고 당연히. 자, 그리고 뭐 알테오젠,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많이 깨져 있긴 해요.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휴젤은 지금 보토스 쪽에서 메디톡스랑 비슷하게, 그렇죠? 휴젤도 좀 잘 가고 있네요. 이게 리오프닝 쪽에서 이제 의료기기 이런 쪽 엮이면서 이제 미용 제약바이오 업종들 뭐 이런 업종들이 이제 최근에 60주선까지 뚫었네요. 그래서 단기간에 코스닥 종목에서는 휴재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네요. 13만 원 안 깨지고 12만 원도 이게 떨어지더라도 12만 원만 강하게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15만 원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좀 차트 패턴이다. 바닥을 충분히 많이 다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ST팜 올랑말랑 하긴 하는데 뭐 아직은 좀 더 시간 봐야 될 것 같고 시제는 아직 안 되고요. 자, 이 케어젠도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이탈이 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쵸? 이런 자리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고 하면요. 이런 자리가 이탈이 된다고 하면 예, 조금 변동성이 좀 키울 수 있겠고 예, 그래서 또 한번 뭐 11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안 깨지는 게 중요하고 저번 차트 흐름도 여기까지 지금 버텨준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간 거고 깨지고 나서 물론 이제 2개월 만에 다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올라가고 나서 봐도 늦지 않다라는 거. 항상 여기서 만약에 이게 깨져버렸다 그러면 뭐 되게 어려운 차트가 돼버렸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자, ABL 바이오도 지금 깨질랑 말랑 하네요. 그쵸? 21,000원이 안 깨져야 될 것 같아. 21,000원이. 여기 자리를 저점 라인으로 보시길 바라겠고. 최근 가장 핫한 게 이제 3,000원 제약이죠. 네, 일단 뭐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4만원대까지는. 4만, 뭐, 1,000원, 4만, 요 정도까지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코스닥에서 봤던 종목 중에서 가장 대장이긴 하네요. 5만원 돌파도 시장 여건에 따라서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도 안 좋으니까 뭐 HLB 생명과학도 뭐 차트가 좋을 일은 없고요. 자, 레고캠 바이오도 최근 차트 흐름이 깨졌죠. 예, 이것도 비중 축소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신라젠 많이 이탈됐네요. 예, 보시면 안 되고. 자, GC셀도 아직 약하고요. 동국제약도 올라갈랑 말랑 예, 좀 되어 있다. 자, 그럼 코스닥에서 몇 개 없습니다. 그쵸? 삼성전 제약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 지켜주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휴젤 좋고 케어젠 지켜주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이 정도가 대형주에서 그렇게 보실 것 같고요. 자, 코스피는 좀 더 많네요. 그쵸? 예, 일단 SK바이오팜 그리고 한미, 유한, 종근, 일동, 부광, 영진 코스닥이 코스피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우리는 이제 제약주를 공략을 하신다 하더라도 예, 코스닥보다는 예, 코스피 위주의 예, 종목들 우선순위로 예, 보시면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반에 오늘 이제 강의 앞부분은요, 좀 주도 섹터들 안에서 어느 업종들, 뭐좀 리어프링 안에서도 예, 화장품 업종들을 좀 선별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제약 업종들도 나쁘진 않는데 일단 차트가 좋은 업종들, 종목들, 또 차트가 안 좋은 뭐 바이오 업종들이거라든지 대형주들은 예, 그렇게 지금 볼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좀 제약주들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시장이 좀 변곡점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죠? 뭐 일단 금투세 유예가 좀 나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 좀 나오진 않고 있고요. 지금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는데 일단 뭐 대량 매도, 뭐 기관이 대량 매도하거나 뭐 외국인이 대량 매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저점은 중요할 것 같네요. 3,000, 2,320, 2,300 정도 여기가 좀 안 깨지면서 저점을 좀 잘 다지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 뭐 LG화학 이런 차트 흐름도 좀 비슷해요. 살짝 깨졌다 올라가는 흐름이라서 그렇죠. 지수를 우리가 이게 코스피가 이렇게 깨졌다가 올라가고 깨졌다 올라가고 이런 파동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추세가 깨진 게 아니고 저점이 깨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2100선 여기 저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수급선 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야 되긴 하겠지만 다시 여기서 이제 수급선 위로 올라가는 시장의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물려왔던 종목들도 이제 받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또 제가 체크해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